지금부터 대한민국을 독서국가로. 여러분, 독서국가 선포식 저도 찾아와 봤는데요. 어떤 내용으로 나눠질지 한번 들어가 보시죠. 고교학점제 요새 가장 학부모님들과 아이들의 고민이 책을 많이 읽었고 어떤 분야에 관심이 있다는 것을 감안해서 주요 자료로 활용하겠다. 이것이 제가 생각하는 학교 생활에는 독서가 빠질 수 없는 부분이 있을 텐데요. 독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독서의 골든타임을 잘 활용하는 방법이거든요.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은 5세에서 9세까지 그 아이들이 책을 체계적으로 독서 환경 속에서 체계적인 교육을 받으면 5세에서 9세의 골든타임을 잘 활용한 아이들은 평생 책과 가까이 지낸다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빠른 시간 내에 독서 유치원으로 전환시켰으면 좋겠다.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방종임입니다. 여러분 최근 정부에서요 새로운 프로젝트 하나를 발표해서 교육계 안팎의 관심이 아주 쏠리고 있는데요. 이름하여 바로 독서국가입니다. 들어보신 분도 계실 테고요. 처음 들어보는 분도 계실 텐데요. 정부와 국회가 이제 대한민국 교육의 중심축을요 수능이나 내신 등 입시가 아니라 독서와 문해력으로 옮기겠다고 선언했어요. 사실 조짐은 작년 12월부터 좀 있었거든요. 국회 교육위원회를 중심으로 AI 시대일수록 문해력이 핵심이다. 독서는 선택이 아니라 국가 전략이다. 이런 메시지를 반복해서 내보내더라고요. 그리고 드디어 독서국가추진위원회가 만들어지고요. 공식 선포식까지 열렸습니다. 그렇다면 왜 지금 독서국가일까요? 배경은 아주 분명합니다. 최근 국가 수준 학업 성취도 평가 결과를 보면요. 중3과 고2 학생 10명 중 1명은 국어 수업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는 수준까지 와 있는 거죠. 특히 고등학생들의 국어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요. 최근 더 우려스럽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우리들은 알고 있습니다. 이 문해력에 대한 우려의 대상들이 점점 내려오고 있다는 것을요. 초등도 만만치가 않죠. 코로나 시기를 거치면서 아이들은 긴 글을 읽는 경험보다 짧은 영상, 요약된 정보, 쇼츠에 익숙해져 버렸습니다. 그 결과 생긴 것이 바로 문해력의 구멍인데요. 이건 단순히 국어 점수만의 문제가 아니죠. 문제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면 수학도, 과학도, 사회도, AI도 다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 문해력을 키우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으로 다들 독서를 꼽고 있잖아요. 아마 독서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는 다들 공감하실 거예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독서국가란 무엇인가, 뭐가 달라지는지 좀 알아볼게요. 독서국가가 말하는 유아, 초등, 중고등 단계별 독서 교육은 어떻게 변할까요? 이게 많은 분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점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공개된 구상들을 종합해보면요. 방향은 이렇습니다. 먼저 유아 단계에서는 영어 사교육으로 흐르는 조기 경쟁을 바꾸기 위한 대안으로 이른바 독서 유치원 같은 모델이 이야기가 되고 있거든요. 핵심은 아이를 책과 친해지게 하는 국가적 시작점을 좀 만들겠다는 건데요. 그 과정에서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어른이 담임만으로는 부족하니까 책놀이, 구연, 그림책, 대화 토론까지 이끌 수 있는 전담 인력을 고민한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초등은 어떨까요? 가장 중요한 골든타임을 잡겠다는 취지인데요. 독서 중점 학교를 확대하는 방식으로 바꾸겠다고 거론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요. 그냥 아침 독서 10분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요. 교과에서 배운 개념을 바탕으로 관련된 도서를 읽기도 하고요. 더 깊게 탐구하는 교과 연계 독서를 실천하기도 하고요. 개념 기반의 탐구 독서 같은 방식으로 함께 제시되고 있다는 점이에요. 초등은요, 결국 습관이 좌우하잖아요. 그래서 학교가 책 읽는 생활 루틴을 좀 만들어주는데 기여하겠다. 그래서 책 읽는 생활 루틴을 위해서 가정과 지역 도서관까지 이어지는 구조를 만들겠다. 이런 발상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학교 단계는 어떨까요? 중학교에서는 지금의 자유학기제를 독서 중심으로 재구성해서요. 독서학기제, 이거 운영하면 어때? 라는 아이디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시험 부담이 상대적으로 낮은 시기를 활용해서요. 일정 권수의 책을 정해 읽고요. 읽고 끝내지 않고 말하기, 토론, 글쓰기로 연결시키겠다는 그런 구상까지 하고 있죠. 마지막으로 고등 단계에서는요. 책을 읽어온 경험이 단절되지 않도록 독서 이력제를 활용하겠다는 건데요. 사실 고등 때는 입시 때문에 바빠서 책 읽는 게 많이 단절되잖아요. 독서 이력을 쌓아서 진로 상담이나 고교학점제와 연계하는 구상, 더 나아가서 장기적으로 사회에서 독서 역량을 평가에 반영하는 방안까지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독서가 입시에서의 경쟁의 도구가 되지 않도록 설계하는 것이 핵심인데 과연
고등 때 그 부분이 가능할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달 12월에요. 독서국과 관련된 기사가 나오니까요. 다음날 학원가에서는 관련된 학원들의 문의 전화가 빗발쳤다, 이런 일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입시로 연결하는 순간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일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국가가 개입하되 독서를 또 다른 줄세우기의 재료로 만들지는 않을지, 이 균형을 어떻게 잡을지 저는 이 부분을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독서를 강조하는 방향, 저는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아마 구독자님들도 다 똑같은 마음이실 겁니다. AI 시대일수록 아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능력, 뭐라고 생각하세요? 정답을 빨리 찾는 능력? 아니겠죠. 좋은 질문을 던지는 능력, 그리고 생각하고 깊게 사고하는 능력이겠죠. 그 질문의 출발점에는 늘 읽기와 생각이 있습니다. 하지만 좋은 방향이라고 해서 무조건 박수만 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교육대 기자는요, 이번 독서국가 선포식을 응원만 하려고 간 게 아니라요, 제대로 하고 있는지, 현실적인지, 지속 가능할지 꼼꼼히 살펴보기 위해서 찾아갔던 겁니다. 선포식 현장에서 보고 들은 내용, 분위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나왔는지 빠진 이야기까지 지금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독서국가 선포식 저도 찾아와 봤는데요. 어떤 내용으로 나눠질지 한번 들어가 보시죠. 안녕하십니까. 우원식 국회의장입니다.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독서국가 선포식 및 추진위원회 출범식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AI 기술이 일상에 스며든 시대, 아이들에게 어떤 교육을 해야 할지 고민이죠. 한동안 코딩 교육 바람이 불었는데 학계와 산업계 전문가들은 뜻밖에도 독서와 일상 속 탐구하기를 강조했습니다. 당장이라도 해외에서 A급 AI 인재를 모셔와 딥시크 같은 회사를 만들어야 한다는 조바심. 매칭김에 장갑까지 하나 함께 하는 수밖에요. 오늘 오신 이분들의 36.5도의 체력을 믿고 책으로 든든히 무장한 다음 더 많은 지원을 통해서 우리 학생들이 독서가 일상이 되는 책 읽는 학교 문화를 조성하는 일이 첫 번째가 될 테고, 우리 독서국가의 청사진, 어떻게 대한민국 독서 강국을 만들어 가실지 국회 교육위원장이신 김영우 위원님을 소개합니다. 여러분 뜨겁게 힘차게 맞이해주십시오. 그 안에 우리 교육부 장관님, 국교위원장님께서 함께 고민할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사서 교사 선생님들의 이야기인데요. 우리 학교 도서관 진흥법에 따라서 우리나라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다 도서관이 있죠. 잘 갖춰져 있는데 이 도서관을 주로 운영하고 학생들에게 교육을 해야 돼. 그래서 제가 국회 교육위원님들과 논의를 해서 학교 도서관 진흥법을 개정해서 여러 가지 이런 문제를 감안한 학교 도서관 활성화 법안을 다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지금부터 대한민국을 독서국가로 우리 어린이들은 어릴 적부터 마음껏 책을 읽고 자유롭게 꿈을 키우며 책과 평생을 함께하는 좋은 친구가 되겠습니다. 우리 학생들은 책을 통해 다양한 관점과 깊이 있는 사고를 배우고 스스로 정체성을 찾으며 진로를 탐구하는 힘을 기르겠습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독서국가 선포식 함께 하셨는데요. 어떤 생각 드셨어요? 저는 AI 시대의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방법, 핵심 방법으로 독서를 강조했다는 것은 정말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을 어떻게 이제 하우투로 구체적으로 나눌지, 이 부분이 관건이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도 저와 같은 생각을 하셨는지 오늘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셨더라고요. 지자체에서도 오고요. 학부모 단체, 그리고 사서 선생님들도 굉장히 많이 오신 것 같고요. 앞으로 정부가 펼쳐갈 독서 시대가 궁금해집니다. 오늘 나왔던 독서 교육의 구체적인 방향성으로 몇 가지 여러분과 좀 나눠볼게요. 독서 교육의 골든 타임으로 5세부터
9세까지를 잡았다는 부분은 아주 긍정적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유아부터 초등 저학년 때까지 독서와 친해지지 않은 친구들, 책 읽기가 익숙하지 않은 친구들은 점점점 올라갈수록 더 책과 멀어지는 부분 아마 체감을 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그런 부분에서 5세부터 9세를 독서 교육의 골든 타임으로 잡고 이들이 어떻게 책 읽기와 친해질 수 있도록 돕느냐, 이 방향성으로 삼은 부분은 긍정적입니다. 그런데 이제 구체적인 하우투겠죠. 어떻게 그러면 할 것이냐. 그래서 내세운 부분은 첫 번째 독서 유치원인데요. 저는 근데 이 독서 유치원에 대해서 오히려 독서 유치원에 대한 궁금증이 독서 선포식을 통해서 더 강화된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독서 유치원은 독서를 강조하는 유치원을 따로 만들겠다는 건지 아니면 유치원에 독서 프로그램을 강화해서 더 넣겠다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한 궁금증이 더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요즘에 유아 영어 학원, 일명 영유를 많이 보내시잖아요. 그렇다면 영유에서는 이 독서를 어떻게 강조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방향성을 좀 구체적으로 그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중요한 초등 때가 남았죠. 초등학교에서는 많은 학교에서 한 학기 한 권 읽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 한 학기 한 권 읽기로도 좀 많이 변했다 이런 친구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 한 학기 한 권 읽기 프로젝트를 더 강화하는 방식으로 독서 국가 프로젝트가 이루어지는지 아니면 독서 중점 학교를 통해서 독서를 강조한 학교를 더 연구 학교를 통해서 늘려갈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관심사도 높아졌습니다.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도 지금 다양한 방식으로 독서를 늘리겠다, 독서 습관을 잡는데 강조점을 두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실은 중고등학교에 가면 저는 입시와 때려야 뗄 수 없는 시기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실효성을 강조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더 중고등학교 때 무리하게 독서에 대한 프로그램을 강화하기보다 저는 초등학교 때, 유아 때 더 강조하는 방식이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궁금하네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독서를 강조하기 위해서 대학교나 그리고 지역 학교들과 연계하는 점, 그리고 지역 도서관 요즘은 굉장히 잘 돼 있잖아요. 지역 도서관과 연계된 프로젝트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성도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오늘 다뤄지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독서 국가에 대한 부분은 긍정적이나 앞으로 많은 방향성에서의 구체성에 대한 기대감이 남고 우려점이 남는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사실 독서에 대한 강조점으로 앞서도 많은 프로젝트들이 이루어졌는데 현장에서는 그렇지 못한 점들 있잖아요. 요번만큼은 꼭 이번만큼은 독서 국가 프로젝트가 잘 이루어져서 많은 친구들이 책과 친해지는 아이들이 더 많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어요? 궁금증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요. 그 댓글을 바탕으로 앞으로 독서 국가 프로젝트가 어떻게 펼쳐지는지 그리고 그 부분에서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저는 또 팔로우하면서 더 많은 분들과 나누는데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댓글 남겨주세요. 독서 국가 프로젝트 다음 프로젝트 영상으로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